네, 지금부터 플렉스 속성으로 자식 요소 자유롭게 정렬하기를 할 거예요. 물론 플렉스 공부하시고 뭐 예제하시고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정렬에 관련된 이제 플렉스 속성만 하게 될 거예요. 요번 시간에는. 왜냐면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플렉스 속성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가끔 있어요. 자, 그리고 순서, HTML이 나온 순서대로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플렉스 속성에 이제 오더라는 속성, 순서를 변경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오더라는 속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플렉스 속성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정렬에 관한 속성만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기로 할 거예요. 자, 정렬에 관한 건 최소한 알아야지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플렉스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인프런에 이렇게 제가 전체 플렉스에 대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응용 예제, 실전 예제, 반응형 웹사이트 전체 제작까지 21시간이 넘는 강의가 있으니까 플렉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플렉스라는 거는 가로 배치를 하고 컬럼으로 이제 가로로 돼 있는 거를 세로로 변경하고 세로로 돼 있는 걸 가로로 변경하는데 굉장히 편한 거죠. 플렉스가 이제 IE에서 부분적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정렬에 관한 건 IE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작동을 합니다. 자, 기존 방식으로 가로 배치를 우리가 어떻게 했죠? 자, 페어런트라는 div 밑에 div가 이제 child div가 이렇게 3개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자, 스타일로 하시고요. 자, 페어런트라는 자, 지금은 뭐 연습이니까 뭐 그렇게 디자인 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페어런트에 보더 그려줘 볼게요. 보더는 좀 눈에 띄게 한 5픽셀 정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위드스는 1280 픽셀이라고 할게요. 보통 1280 픽셀을 컨텐츠 영역으로 잡죠. 자, 그리고 페어런트 밑에 있는 div에는 보더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5픽셀 정도 줘볼게요. 자, 그러면 요 차일드 3개를 가로 배치할 때 플로트 레프트 했죠. 그리고 높이 값이 필요하니까 하이트는 한 200픽셀 정도 줘볼게요. 자, 그러면 플로트 레프트 하니까 가로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 200픽셀로 정해놓고요. 자, 그러면 3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1280 3등분. 자, 그러면 128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등분을 하게 되면 426.6666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3개잖아요. 그러니까 위드스를 33.33333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 이 녀석이 못 올라온 이유는 이 보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그리고 자식 요소의 플로트 때문에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잃었으니까 여기에 오버플로이드는 높이 값을 이렇게 찾아주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로 배치를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뭐 가로 배치랑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3개가 아니라 div가 이렇게 5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위드스를 얼마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280 나누기 5를 해볼게요. 256. 자, 이거를 매번 256 픽셀, 256 픽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매번 계산하지 않게 컬크라는 이제 사칙연산 메서드가 있잖아요. 컬크. 자, 컬크라는 거는 이제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를 해주는 CSS 사칙연산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1280 픽셀에서 나누기 5. 왜 5냐면 이게 5개잖아요. 5를 나눠주세요.
그럼 완벽하게 정확하게 들어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요소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자, 256 픽셀 하면은 정확하게 배분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 요소가 1320으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또 1320 나누기 5로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칙연산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1320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부모 요소가 1320으로 바뀌던 작아지던 이 부모 요소만 바뀌어주면 5로 나눠서 골고루 배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플렉스를 하기 전에 기존에는 이렇게 배치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치를 우리가 가로 배치를 플렉스로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 했던 과정을 플렉스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플렉스로 하더라도 부모 요소의 너비 필요하죠. 그리고 자식 요소 일단 높이는 좀 뭐 200이던 100이던 뭐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플렉스에서 자, 부모 요소의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것만 주는 것으로 또 자식 요소는 이렇게 가로 배치가 돼요. 자, 그리고 플렉스 밑에 있는 이 자식 요소에 플렉스 1이라고 주는 순간에 완벽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좀 복잡하게 했던 거를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1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가 5개잖아요. 5분의 1씩 나눠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 요소가 1100이 되던 1000이 되던 600이 되던 그리고 1600이 되던 알아서 이거 16000이 돼버렸네요. 1600이 되던 알아서 정확하게 오토로 맞춰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렉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스 사이징 보더박스 기존 방식으로 할 때는 이 보더 값을 포함시키는 박스 사이징 보더박스를 넣었었잖아요. 근데 넣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플렉스로 선언되어 있는 자식 요소는 박스 사이징 보더박스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렉스 정렬의 플렉스 속성으로 일단 자식 요소를 가로 배치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div 하나만 남기시고요. 자, 원 상태로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러면 자식 요소의 위드스를 제가 200픽셀로 줬어요. 자, 요거 300으로 줄까요? 자, 그러면 300 곱하기 200짜리 div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 요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가로 배치 이런 거에 의미가 없는 거죠. 저 자식 요소인 div를 중앙으로 보내볼게요. 자, 수평 정렬은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에서 센터로 하시게 되면 저렇게 중앙에 가죠. 기본 값은 플렉스 스타트예요. 자, 그러면 얘를 맨 오른쪽 뒤로 보내는 건 플렉스 엔드. 자,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요. justify content는 이제 수평에 관한 거예요. 플렉스 스타트는 왼쪽, 센터는 중앙, 플렉스 엔드는 저렇게 오른쪽에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 요소의 높이가 없는데 높이 한번 줘볼게요. 하이트 한 500픽셀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중앙에 보내고 밑으로 보내는 건 align items라는 속성이에요. 자, align items 플렉스 스타트는 기본 값이에요. 자, 그러면 플렉스 엔드 하게 되면 밑에 배치되는 거죠. 수직으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lign items 센터 하게 되면 중앙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justify items 수평 정렬도 센터로 하게 되면 완벽하게 자식 요소를 중앙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의 크기가 커지던 작아지던 중앙을 항상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플렉스 속성을 안 썼을 때 어떻게 했어요? 페어런트에 렐러티브 주고 자식 요소에 포지션 앱솔루트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해서
이걸 부모 요소의 정중앙에 위치시켰던 거를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면 요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렉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어떤 요소를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보내거나 수직으로 위에, 중앙, 아래 이렇게 보내거나 일반적으로는 수직, 수평, 중앙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센터링 할 때 플렉스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는 IE에서도 다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반응형 웹을 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카드 UI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카드 UI란 게 어떤 거냐면, 자, HTML 지워보세요. CSS 다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HTML 바디하고 바디에 카드라고 적으시고, 여기에 H1 해서 카드 타이틀.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샘플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p 태그 로렘이라고 한 다음에 탭키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 태그 한 다음에 view more. 자, 리드 모어가 보통 낫겠죠? 리드 모어. 자, 요런 카드 UI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CSS에서 카드라는 애가 있고요. 자, 카드라는 애를, 자, 보더를 그려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드스를 이제 한 300픽셀 주고요. 하이트를 한 400픽셀 줬어요. 자, 요런 카드 UI 패딩 정도 줄까요? 패딩은 한 20픽셀 정도 줬다고 칠게요. 자, 요런 카드 UI를 만들 때, 자, 중요한 거는, 자, 얘를 완벽하게 정중앙에 요렇게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H1PA를 이 카드라는 요소에 완벽하게 정중앙에 놓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 요 세 개를 하나의 요소에 담는 거예요. 자,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요 안에 담았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카드라는 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다음에 주면은, 그리고 플렉스는 이 바로 밑에 자식 요소에만 적용하지 손자들 요소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카드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볼게요. 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카드 밑에는 자식 요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Justify Content Center 하면 정중앙이죠. 그리고 Align Items Center 하게 되면 요렇게 완벽하게 정중앙에 오는 거죠. 자, 이거 정중앙에 안 온 거는 요거 H1이 갖고 있는 마진이 커서 그래요. 자, 카드 밑에 H1에 마진 제로로 줄게요. 자, 완벽하게 정중앙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 배치뿐만 아니라 플렉스는 어떤 요소를 완벽하게 정중앙에 보낼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카드의 너비가 한 500픽셀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하려는 게, 자, 요 내용을 요런 정도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드 밑에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애 있잖아요. 자,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애에, 자, 보드 한번 그려줘 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의 위드스를 한 70% 요렇게 70% 요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네들 이쪽으로도 배치할 수 있죠. 이쪽으로도 배치할 수 있고, Justify 콘텐트에서 플렉스 엔드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Align Items 플렉스 엔드 하게 되면 아래로 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카드 밑에 있는 이 콘텐트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센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플렉스를 좀 간단하게 했는데, 가로 배치하는
용도에서 플렉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식 요소를 화면에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정중앙에 센터링을 하거나 일정 코너로 보낼 때 사용하는 플렉스, 이 정도 정렬에 관한 속성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렉스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자, HTML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자, 순서에 관한, 오더에 관한 속성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플렉스 사용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어런트라는 애가 있고요. div가 있는데 child 1번이라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child 1번. 그리고 child 2번.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우리 가로 배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페어런트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child 1이라는 애가 있고요. child 2라는 애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건 child 1, child 2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페어런트에 보더 그려주시고요. 얘 width 뭐 한 800픽셀이라고 하고요. 자, 보더는 조금 눈에 띄게 그려줄게요. 800픽셀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얘네들 가로 배치를 위해서 플렉스를 줘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 공통적인 모양은, 자, 보더는 레드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높이는 한 150픽셀 정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hild 1, 2를 가로 배치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줘도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되죠. 그리고 2분의 1씩 나눠 가져라고 하는 게 플렉스 1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가로 배치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HTML상 child 1번이 먼저 나오니까 당연히 child 1번이 왼쪽에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child 2가 HTML 순서상 나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order라는 속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order라는 속성으로 2를 줄게요. 그리고 child 1에는 order라는 속성을 2를 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order 1이 먼저 나오는 거고 2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HTML 출현 순서와 관계없이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면 order라는 속성으로 이 순서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나오게 하고 나중에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요 정도 플렉스 속성은 사용하게 되니까 요 정도 플렉스 속성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갖고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